남자들아, 나이 먹고 쫓겨나지 않으려면 딱 두 가지만 해라. 지난번엔 젊은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얘기를 했으니 이번에는 내 또래 또는 그 위 선배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40 넘어서 또 무슨 공부를 더 해보겠다고 생돈 퍼들여가며 MBA 과정에 등록을 했더랬지요. 남들은 직장에서 학비 서포트 받아오는데 나는 무슨 돈이 남아돈다고 그랬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때는 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했으면 된 거죠. 처음에 사람들 얼굴 보며 인사하는데 첫 질문이 그거더군요. 그런데 왜 닉네임이 멘토예요? 아, 맨날 술 먹고 토해서 멘토입니다. 여자는 아기를 낳은 순간 내 와이프에서 아기 엄마로 신분이 바뀐다라고 얘기하니 선배 한 분이 멘토님은 결혼도 안 했는데 어찌 그렇게 잘 아나요? 떡과 된장을 꼭 미각으로 확인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 퇴사하고 은퇴하고 집에 있으면서 부부 사이 안 좋아지고 가장으로서 권위는 잃어가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것이라 생각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집에 생활비를 줘라. 둘째, 아침 먹었으면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가라. 어느 집에서 25살 먹은 아들이 아빠에게 묻더랍니다. 아빠, 결혼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응, 나도 모르겠는데. 아니, 아빠는 결혼을 했는데 왜 그걸 몰라요? 야, 이 녀석아. 보면 모르겠냐? 지금도 내고 있잖아. 사람들은 결혼 비용이 결혼식 당일과 신혼여행비 정도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하지만 그건 평생 내는 거지요. 마치 유시민 작가가 쓴 책 제목 후불제 민주주의처럼 후불제 결혼 비용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주변을 보면 월급 타서 마누라에게 다 갖다 주고 용돈 타서 쓰는 남자들이 많은가 보더군요. 하지만 나는 이런 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생각도 없습니다. 내 선친께서도 33년간 연구소에서 일하셨지만 집에 월급이 얼마인지 평생 동안 얘기해 본 적도 없거니와 나 역시도 마찬가지이죠. 부부가 맞벌이해서 각자 얼마씩 내서 공동으로 생활비를 마련한다면 몰라도 남자가 외벌이하는 집에서 그런다는 건 그냥 내 기준에서 볼 때는 남자의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외에는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게 편하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말릴 생각은 없으니까. 어쨌든 은퇴를 하든 백수가 되든 뭐가 되었더라도 집에 매달 필요한 생활비는 꼬박꼬박 납부해야 합니다. 원님보다 무서운 마눌님이 매일매일 도끼 눈을 뜨고서 노려볼 텐데 그걸 극복해낼 강심장을 가진 남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미 다 줘버려서 더 이상 본인 통장에 돈이 남아있지 않다고요? 그럼 불행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그 시선을 참아내든지 아니면 어디 단칸방이나 고시원이라도 피신을 하는 수밖에 없지요. 다음으로는 아침 먹었으면 뭐가 어찌 됐건 기어. 아니 걸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집은 기본적으로 여자의 공간입니다. 내가 결혼할 때 해온 거다 내지는 30년 넘게 고생했는데 좀 쉬어도 되지 않냐 주장해봐야 우리나라 여자들 평균적으로 남자가 은퇴하고 집에 있는 꼴을 참고 보는 기간은 한 달도 못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여자도 1년 정도는 군 생활을 해봐야 적어도 인내심이라도 좀 길러질 거라 주장했었지만 아무튼 나가서 도서관을 가든 사내를 가든 하다못해 지하철을 타고 뺑뺑이를 돌든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가서 마눌님에게 들려줄 재미있는 얘기거리를 찾아서 헤매든 하여튼 낮 시간에 얼굴 마주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애를 쓰시라는 겁니다. 참으로 내가 글 쓰면서도 서글프네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얼굴 마주보고 욕 들어먹고 혹여라도 쥐어맞는 것보다는 그게 나은 선택 같습니다. 예전에는 3대가 덕을 쌓아야 주말 부부를 할 수 있다는 둥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여자에게 자유를 주고 심적인 평화를 주어야 가정이 화목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큰 소리는 나지 않을 테지만 한국 남자들 중에서 그 정도까지 여자의 심리나 본성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아마 10%도 되지 않으리라 여겨집니다. 그저 회사에서 하던 대로 지시하고 피드백 받고 해결 방안 내주고 하지만 집안 돌아가는 게 회사 돌아가는 거하고 같은 시스템인가요?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차이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니 백날 붙어 있어봐야 싸움만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요즘 깨우친 것 중에 하나가 왜 남녀간의 말이 안 통하냐는 것 가지고 걱정하고 문제 삼느냐는 겁니다. 어차피 화성이고 금성이고 다른 곳에서 온 생물들이고
이성 간의 마음이 통하고 몸이 통하면 된 거지. 쉽게 말해 여자랑 몸이 통하면 된 거지 무슨 말이 통하길 바라냐고. 그리고 여자랑 말 통하면 어차피 결말은 싸움입니다. 한국 여자 중에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를 통하여 즐겁거나 긍정적이거나 치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대화 상대는 5%도 되지 않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가장 쉬운 원칙,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라, 아니면 그냥 주둥이 꾹 다물고 들어라. 와이프한테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심리 상태인지, 만일 이런 역할과 노력을 다했는데도 해결책이 안 보인다 싶으면 들이받든지 갈라서든지 알아서 하시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요리를 조금 배워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가족이나 와이프를 위해 직접 해보시는 퍼포먼스 쇼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조기 은퇴하고 제일 먼저 요리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집에서 요리하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어차피 혼자 살 거면 밥 해 먹는 거라도 배워야 할 거라는 이유가 컸었죠. 그때는 지금처럼 유튜브가 활성화된 시절도 아니고 유튜브만 켜도 5분이면 뚝딱 하는 요리 정보가 넘쳐나는 시절도 아니었지요. 어쩌다 운 좋게 30년 어린 여자친구 만든 것도, 어찌 보면 내 웃기지도 않는 요리 실력이 큰 도움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외국 얼라한테 한국 음식 맛보게 해준다는데 어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주변 친구들이 하나 둘씩 은퇴하면서 그래봐야 기껏 3, 4년 일찍 나와놓고는 힘들어합니다. 야 임마, 나는 남들보다 20년 가까이 일찍 은퇴했어. 은퇴 경력은 내가 너희보다 서너 배는 되니까 내 앞에서 시덥지 않은 소리 꺼내지도 마. 암튼 나이 먹고 맘 편히 몸 편히 지내고 싶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눈치라도 보며 사는 것이 나이 먹고 구박받고 쫓겨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고요. 그게 싫으면 30년, 40년의 그런 선택을 한 본인을 두들겨 패야지요.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차피 본인의 선택, 뱉거나 삼키거나 둘 중 하나인 거지요.